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새로 나온 아반떼 7세대 CN7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이제 엔진 라인업 같은 경우에는 1.6 가솔린과 1.6 LPI 두 모델만 이제 먼저 출시를 했고요. 1.6 하이브리드와 1.6 터보 N라인 모델도 올해 안에 지금 출시를 예정하고 있다는데, 이 모델들도 상당히 기대가 되는 모델입니다. 우선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사양은 1.6 가솔린 모델을 살펴보려고 하고요. 1.6 가솔린 모델 같은 경우엔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옵니다. 스마트 트림과 모던 트림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트림으로 나오는데요. 우선 사전 계약 가격 낮은 가격으로 우선 설명을 해드릴게요. 스마트 같은 경우가 오토 미션 포함을 해서 1681만원이고요. 오토 미션을 포함을 안 한다 그러면 1531만원입니다. 그리고 모던은 오토가 기본이고 1899만원이고요.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392만원이 기본 가격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스마트와 모던 사이에는 이제 218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고요. 모던과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493만원의 가격 차이가 나게 됩니다. 이 가격의 차이에서 어떤 옵션들이 차이가 나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각 트림별로 풀옵션이 됐을 때 가격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을 전부 다 달게 되면 2081만원이란 가격이 나오고, 모던 같은 경우에는 2531만원,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2467만원의 가격이 나옵니다. 우선 가장 엔트리 모델인 스마트 모델에 대한 옵션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보여드리는 게 이제 그 기본 옵션들이고, 아까 전에는 제가 옵션을 포함된 가격을 보여드리긴 했지만 기본형은 수동 변속기입니다. 요점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요즘에 나오고 있는 현대 기아 자동차들의 모든 신차들은 이제 지능형 안전장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방 충돌 방지 보조라든가 충돌 경보, 차로 유지 보조, 이런 이탈 방지 보조 같은 기본 안전 사양들이 모두 다 기본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솔직히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번 아반떼 같은 경우에는 에어백이 6개로 하나가 줄었어요. 무릎 에어백이 빠졌더라고요. 보니까 6개의 에어백이 들어가 있고, 헤드램프는 이제 프로젝션 헤드램프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간 주행등이 이제 LED 주간 주행등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스마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5인치 스틸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루미늄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이제 아웃사이드 미러에 열선 전동 조절 LED 방향 지시등이라고 들어가 있어서 방향 지시등이 전부 다 LED라고 착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LED 방향 지시등은 아웃사이드 미러에 들어간 방향 지시등만, 그러니까 보통 사이드 리피터라고 부르는 그 방향 지시등만 LED 방향 지시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열선 작동이 이제 기본 포함인 거고, 전동 조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동 조절은 그 아웃사이드 미러를 조절을 해서 이제 그 방향을 위아래 왼쪽 오른쪽으로 옮겨가지고 이제 그 운전자가 이제 볼 수 있는 시야를 조정할 수 있는 그 거울 각도를 조절하는 게 이제 전동으로 조절이 되는 거고, 전동 접이는 이게 빠져 있어요. 전동 접이는 빠져 있다 보니까 스마트 등급을 기본형으로 구입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거 손으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직물 시트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뒷좌석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K5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 헤드레스트가 기본으로 안 들어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아반떼에서도 이거는 기본으로 놓여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폴딩 타입 도어 리모컨 키, 제가 이건 사진을 첨부해 드렸는데 요거는 아반떼 키는 아니에요. 우선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저도 키는 아직 못 봤고, 요게 제가 예전에 그 소나타 DM8 기본형에 들어가는 폴딩 키를 촬영을 해놨던 건데, 요거랑 아마 같은 거나 비슷한 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생긴 게 폴딩 타입의 리모컨 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이제 위아래로 조정되는 수동식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기본 들어가 있고요. 후방 감지기가 기본이에요. 그리고 정속 주행 장치 크루즈 컨트롤이 기본이고, 오토라이트 컨트롤이 이제 기본으로 포함인 사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마트 트림에서 선택 가능한 옵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마트 트림 같은 경우에 이제 기본이 수동 변속기다 보니까 오토 변속기가 선택을 하셔야 되고, 옵션 가격은 1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옵션 가격이 45만원인데, 이 옵션은 어떤 게 들어가 있냐면은 15인치 알로이 휠하고, 그 다음에 LED 리어 콤비 램프가 들어가 있고,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조 가죽 시트가 이제 25만원에 선택이 가능하고요. 인포테인먼트 라이트가 이제 55만원에 선택이 가능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하고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내비 1 옵션이 250만원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이 250만원이라서 상당히 비싸 보이기도 하는데 이 옵션이 상당히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뭐 내비게이션 기본으로 10.25인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듀얼 프로토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들어가고, 후방 카메라하고 버튼 시동과 스마트 키가 이제 같이 들어가요. 그리고 스마트 트렁크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내비만 했을 때 25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조금은 비쌀 수는 있는데, 이 옵션들을 전부 다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 요 정도 옵션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어느 정도 가격, 옵션 대비 가격은 이해가 되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과 ECM 룸밀러는 25만원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스마트 등급을 구입을 하시는 분들께 제가 어떤 옵션을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어떤 옵션을 추천할까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요즘은 수동 변속기를 많이 선택을 안 하시니까 오토는 일단 기본으로 추천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추천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옵션 가격이 45만원인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뒤에 리어 콤비 램프가 LED 들어오는 거나 LED 보조 제동 등은 솔직히 크게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15인치 휠이 이제 스틸 휠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15인치 알루미늄 휠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옵션을 선택을 했고, 알루미늄 휠만 했을 때 45만원이라 그러면 솔직히 조금 비싼 부분은 있는데, 그래도 뒤쪽에 이제 LED 램프로 바뀐다는 것과 LED 보조 제동 등이 들어간다는 부분까지 함께 생각을 해보면은 요 옵션을 이제 선택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직물 시트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사용을 하다 보면은 먼지가 조금은 날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조가죽 시트는 저는 꼭 선택을 할 것 같고, 내비게이션은 저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백밀러가 자동으로 접혀요. 전동으로 접히는 게 이제 들어가고, 스마트 키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들어가는데, 저도 지금 순정 내비를 쓰고는 있지만, 예전에는 순정 내비라 그러면은 저는 무조건 불신이었는데, 요즘 순정 내비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네이버 맵이나 아니면은 T맵, 그리고 순정 내비를 이제 상황이나 뭐 그날 기분에 따라서 맞춰서 쓰고 있는데, 요즘에는 어떤 내비를 사용을 하더라도 순정 내비들도 기본 이상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정 내비도 저는 요즘에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래도 아는 길 갈 때는 보통 순정 내비를 사용을 하는데, 초행길에서는 애플 카플레이를 이용을 해가지고 저는 네이버 맵이나 T맵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는 가격이 이제 2001만원이 되고, 아무래도 가성비 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이 모델이 그래도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요 정도 가격이면은, 물론 예전 차량들 가격 생각을 하면은 많이 비싸지긴 했지만, 요즘 차량들은 뭐 기본 옵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무리 아반떼라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정도 가격대까지는 그래도 괜찮은 구매 가격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모던 등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모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 오토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 가격 차이가 한 218만원 정도 차이가 나고요.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부분은 오토 변속기도 이제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다 포함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15인치 알로이 휠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아웃사이드 미러가 전동 접이가 기본으로 이 모델부터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핸들,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라고 변속기 노브가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고, 인조가죽 시트가 이제 기본 들어간다는 것과 앞좌석 열선 시트, 그리고 운전석만 통풍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열선이 여기서부터 들어가고, 스마트 키가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고, 듀얼 오토 에어컨, 공기청정기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218만원 차이에 요 정도의 옵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옵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게, 썬루프가 이제 모던 등급부터 선택이 가능해요. 썬루프가 45만원이고, 하이패스 룸밀러는 가격 동일하고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은 125만원인데, 아까 앞에 거랑은 스마트에서는 250만원이고 125만원인 게, 스마트에서는 옵션이 많이 들어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비하고는 딱 후방 카메라만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낮아진 거예요. 나머지 125만원의 차이는 아까 뭐 스마트 키나 뭐 전동접이나 그 다음에 듀얼 오토 에어컨 이런 것들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여기선 125만원의 선택이 가능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통합 디스플레이를 추가가 선택이 가능한데, 이제 통합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파노라마 디스플레이가 들어가면서 클러스터가, 그러니까 계기판이 이제 디지털 클러스터가 들어가고, 가격은 40만원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비게이션, 그랜저 같은 경우에도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클러스터하고 일체형 클러스가 적용이 안 돼 있어요. 이거는 딱 끊어져 가지고 딱딱 되어 있는데, 아반떼에서는 요게 이제 쫙 이어지는 파노라마 글라스가 이제 적용이 됐다는 건 굉장히 부러운 것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리고 플래티넘 플러스가 추가로 선택이 가능한데, 플래티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스 사운드하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그리고 디지털 키가 들어가는 건데 이거를 선택을 안 하면은 스마트폰 무선 충전은 못 들어간다는 부분이 솔직히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기는 한데, 요즘에는 이제 뭐 애프터마켓에 나와 있는 무선 충전 거치대나 이런 것들이 워낙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 것 같고, 저도 만약에 이걸 구입을 한다면 보스 사운드를 넣을지 말지 고민을 조금은 하겠지만은 저라면은 넣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보통 추천을 해드릴 때는 보스 사운드는 추천을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넣을 것 같고, 근데 이따가 제가 추천을 할 때는 플래티넘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75만원이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그 가격이 높다고 생각을, 무선 충전이나 뭐 오디오, 디지털 키 때문에 75만원을 그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은 그 가격대가 높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보스 사운드가 들어가면서 이제 75만원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라면은 이 옵션은 넣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추천은 보통 안 해드려요. 추천 안 해드리는데 제가 산다 그러면은 넣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인치 알로이 휠이 이제 50만원에 선택이 가능한데, 이거는 기본 휠이 15인치고 아반떼는 15인치, 16인치, 17인치가 나오는데 16인치는 아예 옵션으로 선택조차 불가능해요. 이거는 인스퍼레이션에서만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옵션도 특이하게 17인치로 바로 올라가고 50만원에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스마트 센스가 선택이 가능하고 옵션 가격은 100만원이에요. 이게 이제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랑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고, 내비게이션이 선택이 된 다음에 들어가게 되면 고속도로 주행 보조 HDA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 센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많이 추천을 해드리는 옵션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필요 없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들은 사용을 안 하시는데, 이건 한 번 정도, 한 몇 번 써보셨던 분들은 이거는 아마 계속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70만원이고, 여기서는 같은 익스테리어 디자인이라 그래도 스마트랑 옵션 구성은 조금은 틀려요. 요거는 이제 전방에 LED 헤드램프하고 그 다음에 LED 리어 콤비램프, 그리고 LED 보조 제동 등 이렇게 세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컴포트 1, 요건 이제 앞좌석 편의 사양이고 옵션 가격은 72만원이에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는 운전석만이 통보 시트였는데 조수석, 동승석도 통보 시트가 같이 들어가고, 그리고 운전석에 이제 전동 시트가 들어가면서 메모리 시트가 선택이 돼요. 그러니까 메모리 시트로 2개 운전자 세팅을 해놓고서 이제 설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솔직히 있으면 좋은 기능이기는 하지만 굳이 이것 때문에 선택을 하기에는 조금은 가격대가 있는 것 같고, 요게 근데 이제 또 추가적으로 되는 게 정방 경보 장치가 같이 들어가요. 요 부분도 들어간다는 거는 솔직히 꽤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포트 2 옵션, 요거는 이제 뒷좌석 편의 사양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가격은 30만원이에요. 이거는 보면 뒷좌석 열선 시트하고 뒷좌석에 암레스트, 그리고 6대4 폴딩이 되고, 뒷좌석에 이제 에어 벤틸레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뒷좌석에 에어 송풍구가 생겨서 그쪽에서 이제 여름에는 에어컨, 겨울엔 히터 바람이 이제 나와서 뒷좌석에도 공기 순환이 좀 더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도움을 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던 등급에서도 추천을 만약에 해드린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아반떼에서는 스마트 등급과 모던 등급은 아무래도 가성비로 조금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옵션 선택을 저도 솔직히 하고 싶은 거는 많지만은 이제 추천을 한다 그러면은 꼭 필요한 것들로만 넣었을 때 만약에 추천한다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125만원하고 스마트 센스를 이제 추천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컴포트 2 뒷좌석 편의사양 30만원 요거를 이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요거는 아무래도 뒤에 누군가가 타거나, 요즘에는 아반떼들도 뒷자리가 넓기 때문에 뒤에서 이제 사람들이 타고 뭐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도 그렇게 좁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이제 아반떼 같은 모델도 패밀리카로도 많이들 사용을 하시는 모델이기 때문에 컴포트는 이제 놓으면 좋을 것 같고, 요거는 이제 구입하시는 분에 따라서 뭐 뒤에 솔직히 사람들이 탈 일 거의 없다 그러시면은 솔직히 놓으실 필요는 없어요. 요거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구매하시는 분들의 그 성향에 맞춰서, 상황에 맞춰서 이제 구입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아까 전에 그 플래티넘 플러스, 그러니까 보스 사운드도 추천을 한다고, 저라면 구입을 하겠지만 여기다 안 넣은 이유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저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차를 막 뜯어 고치는 것들을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손을 대기 시작하면은 금액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요거는 딱
투자한 만큼의 보다는 그래도 70만원 돈을 투자를 했을 때보다는 이제 약간은 더 좋은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 실제 저도 지금 차량을 타고 있는 거에 JBL 옵션이 70 얼마 정도 했었는데 JBL 옵션을 솔직히 저도 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족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제가 만약에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놓지만은, 제가 추천을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보통 추천을 해드리지는 않기 때문에 요거는 뺀 거고, 실제적으로 요거를 놓으시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옵션을 뺐고, 네, 그리고 익스테리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옵션 선택을 제가 추천을 안 한 이유가, 일단 기본 들어가 있어야 될 거는 다 들어가 있어요. 아까 스마트에서는 제가 이제 추천을 해드렸지만 여기서는 추천을 안 한 이유가, 스마트에서는 이제 휠조차 기본으로 안 돼 있고, 스틸 휠보다는 아무리 그래도 저는 알루미늄 휠은 기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추천을 해드렸던 거고, 모던 등급에서는 알루미늄 휠이 기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제 추천을 안 해드렸고, 뒤에 LED 리어 콤비램프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은 뒤에 모양이 솔직히 조금 틀려요. 지금 뭐 광고에 나오고 있는 현대 H라인을 형상화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그 LED 그 면발광식의 LED 그 램프였는데, 실제로 보면은 모양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트렁크 리드라인이라든가 그 트렁크 쪽에서도 보면은 그 H자 그 일자로 쭉 가는 바 라인이 LED가 그냥 간 라인하고 벌브로 들어간 거하고, 제가 사진상으로 봤는데 이게 모양이 솔직히 살짝은 틀려요. 솔직히 LED 벌브가 들어간 게, LED 리어너 콤비램프가 들어간 게 더 예쁘기는 하지만 굳이 그 정도의 돈을 주고서 LED 헤드램프나 이런 것까지는 안 들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요거는 추천을 안 하는 거고, 난 그래도 그게 꼭 필요해 그러신 분들은 그 옵션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옵션 가격은 얼마 안 해요. 70만원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70만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차량 가격 2천만원대를 구입을 하면서 70만원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그 구입하시는 분들 성향에 따라서 이거는 놓으셔도 괜찮은 옵션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추천을 해드렸을 때 옵션이 이제 3가지 옵션을 해가지고 차량 가격이 2,154만원이고, 물론 여기서 옵션을 조금 더 놓으면은 더 좋기는 한데, 모던 등급까지가 제가 가성비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까 앞에서도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설명을 해드리면은, 모던 등급에서 옵션을 전부 다 놓으면은 2,531만원인데 인스퍼레이션에서 옵션을 전부 다 놓으면 2,467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부분 때문에 그렇고, 오히려 인스퍼레이션이 가격에 풀옵션을 다 넣었을 때는 가격은 더 저렴하지만 옵션이 오히려 더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옵션을 어느 정도 놓아야 되고, 외관도 중요하고 실내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저라면은 차라리 인스퍼레이션을 구매를 할 것 같고, 인스퍼레이션을 추천을 할 것 같아서, 여기서 모던 등급에서는 최대한 이제 가격 대비 성능 옵션, 가격 대비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좋은 쪽으로 보다 보니까 이렇게 추천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 차량을 한번 볼게요. 모던 등급과 가격 차이가 이제 493만원이 나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옵션들이 차이가 나요. 뭐 스마트 센스라든가 뭐 LED 익스테리어 디자인 세트 이런 옵션들에 들어가 있던 것들이 전부 다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게, 모던 등급에서 옵션을 전부 다 넣어도 인스퍼레이션보다 옵션이 안 좋다 그랬잖아요. 거기에 어떤 부분이 차이가 나는지 한번 봐볼게요. 우선 썬루프는 모던이나 인스퍼레이션이나 모두 현대에 가능하니까 그거는 이제 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17인치 휠이 50만원인데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30만원이에요. 그러면 요 가격 차이가 20만원이 나기 때문에 여기 20만원이라고 따로 표시를 해놨고요. 그렇게 했을 때 가격 차이가 이것들을 다 더해보면은 557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16인치 휠을 기준으로 했을 때입니다. 모던에선 16인치 휠이 불가능하지만 17인치 휠 가격이 인스퍼레이션 30, 17인치 휠 모던에서는 50이니까 그 차익이 20만원이라서 옵션 가격은 그냥 20만원만 친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가 이제 557만원이고, 모던에서 493만원만 더하면 인스퍼레이션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던 등급에서 아까 제가 가성비라고 말씀드린 게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이렇게 했을 때 가격 차이가 64만원이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그 옵션이 다 들어가고도 차이가 나는 게 어떤 게 있냐 라고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옵션 차이 나는 부분에 봐볼게요. 인스퍼레이션만 특화된 옵션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이제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후방 주차 충돌 방지 보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나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랑은 이거는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때
그게 운전자가 미처 만약에 벽이라든가 뭐 사람이라든가 뭐 장애물이 있었을 때 이거를 못 보고 갔을 때 차량이 거기에서 되게 긴급해서 부딪히거나 일부 직전에 이럴 때 이제 그 멈춰주는 기능이고, 요거는 저도 지금 그 기능이 있는 차량을 운행을 하고는 있지만 정말 가끔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알고서 들어가고 있고 벽이 이 정도 거리가 있는 걸 알고서 들어가고 있는데 차량은 그거를 이제 그 충돌을 할 것 같아서 이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브레이크를 이제 저거를 제어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저는 안 껐어요. 왜냐하면은 솔직히 제가 못 보고 뭐 이렇게 했을 때도 이게 보조를 해줄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주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건 우선 안 끄고서 이제 안 끄고서 사용을 하는 좋은 기능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스퍼레이션만 16인치 휠이 기본이에요. 17인치 휠은 선택이고 16인치 휠은 이제 가솔린 모델에서는 무조건 인스퍼레이션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선택이 아니고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LPI 모델에서는 이게 모던에서 16인치 휠이 기본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크롬 벨트라인 몰딩이 이제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인스퍼레이션만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창문 쪽에 보면은 여기 이제 사이드 가니쉬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라인이 이제 몰딩이 이제 크롬이 들어가 있어서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부분을 해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가죽 시트 같은 경우가 여기서 이제 기본이에요. 스마트나 모던 등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옵션을 선택을 했었더라도 인조 가죽인 거고, 옵션으로 아예 가죽 시트를 선택을 할 수가 없었고 인스퍼레이션에서만 가죽 시트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옵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스퍼레이션도 옵션 선택 가능한 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썬루프가 이제 45만원이고 17인치 휠이 이제 30만원 추가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한 옵션입니다. 만약에 제가 인스퍼레이션을 구입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솔직히 이거는 어느 정도 옵션이 있는 차를 원하고 조금 더 멋스러움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차량이다 보니까 이 인스퍼레이션을 구입을 하신다 그러면은 저라면은 요거는 17인치 휠을 추천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구입하시는 분들 보면은 성향이 조금은 틀려요. 가성비로 구입을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무리를 해서 휠을 올라가시는 경우는 많이 드물기 때문에 앞에서도 휠을 이제 옵션을 추천을 안 해드렸던 것 같고, 그래도 스마트에서는 스틸휠은 제 개인적으로는 아닌 것 같아서 스틸휠에서는 알루미늄 때문에 이제 스테레오 디자인을 선택을 해드렸고,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이제 요 정도 옵션까지 왔으면 풀옵션이잖아요. 이 차에서는 풀옵션 차량까지 왔을 때는 그래도 좀 더 멋도 부려야 되기 때문에 17인치 휠을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차량 가격이 2,422만원이면 이제 구입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함께 그 아반떼 7세대 CN7에 대해서 아반떼 7세대 CN7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가격이 솔직히 그래도 좀 어느 정도는 오르지 않을까 예상을 했는데, 그래도 예전 아반떼 AD 페이스리프트 3각대보다 디자인도 멋져졌고 옵션도 좋아졌는데 가격은 오른 감은 솔직히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이 정도 가격대면은 그래도 구매하기 괜찮은 가격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옵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묶여있는 게 있어서 조금 이제 내가 원하는 옵션을 구매를 하기 위해서는 윗사양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조금 메리트는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차량이 4월 초쯤에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이제 그 사전 예약이 끝나고서 출시가 되면은 저도 이제 바로 이제 차량을 한번 볼 거고, 시승이 가능하면은 한번 시승을 해볼 것 같아요. 너무나 이제 기대되는 모델이고, 한번 실제 차량이 나오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도 리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큰 힘이 되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아빠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